안녕하세요. 배수록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설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 어느새 12월이 되었네요. 그러게요. 저희 여름에 덥다고 혹서기 안전보건조치 영상 찍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겨울이라니. 이젠 추위에 대비해야 되겠죠? 날씨가 추워지면 옥외 작업이 많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겨울철 안전사고가 없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 오늘 말 나온 김에 오늘은 겨울철 사고 유형이랑 안전보건조치를 알아보는 거 어떨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노무사님, 겨울에 특히 주의해야 할 사고 유형 같은 게 있을까요? 중독 질식 사고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서 작업 공간을 밀폐하고 갈탄이나 수탄 같은 연료를 사용하여 보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연료가 불안전하게 연소하게 되면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일산화탄소는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어서 위험을 파악하기도 어렵고요. 고농도의 일산화탄소는 잠깐 흡입하더라도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하니 보온 양생 장소 출입 전 환기, 유해가스 농도 측정, 공기 호흡기 착용 등의 안전수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양생 작업을 할 때는 열풍기 같은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열원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갈탄이나 수탄을 사용해야 할 때는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고 밀폐 공간 작업에 대한 교육과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해야 합니다. 겨울철에 또 어떤 사고가 많이 일어나나요? 최근 5년간의 계절별 사고 사망자 현황을 보면 추락 사고가 겨울에 좀 많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기하네요. 사실 데이터를 보면 추락사고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사고 기인물별로 엄청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는 않았지만 고소 작업 때 거푸집 동바리에 의한 추락사고가 겨울철에 좀 더 발생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덮개를 설치하고요. 안전모, 안전대 착용도 상시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폭설로 인해 작업 발판이나 통로가 변형돼서 넘어짐 사고가 발생된다거나 비나 눈이 오고 난 뒤에 바닥이 결빙돼서 미끄러지는 사고들도 있습니다. 강설령에 따라 작업 중지를 하거나 하중에 취약한 가시설에 쌓인 눈을 제거하고 눈이 많이 쌓인 통행로에는 위험 표지판 설치나 통행 금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겨울철 장갑이나 목도리, 외투가 구조물에 걸리지 않도록 하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시간 저온에 노출되면 생길 수 있는 동상이나 저체온증, 우한 같은 한랭 질환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좀 무서운데요. 이런 한랭 질환들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한파에 취약한 민간군이라고 할 수 있는 고혈압, 당뇨, 내시혈관 질환, 고령자 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수시로 관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체온이 유지될 수 있는 따뜻한 복장을 착용하고 장갑이나 신발은 물에 젖거나 할 경우 즉시 교체할 수 있도록 여분을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작업장에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따뜻한 장소를 마련해 두고 체온 유지를 위한 스트레칭 등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네, 오늘은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과 관련한 안전보건 조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사고 외에도 겨울철에 콘크리트가 어는 것을 막기 위해 쓰는 방동제를 물로 착각해서 마셔버리는 바람에 중독 사고가 발생된다든지 추운 날씨에 콘크리트 강도가 약해져서 무너짐 사고가 발생된다든가 하는 사고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발생되니까요. 겨울철에 발생되는 사고 유형을 잘 인식하고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